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5월 29일 날 그 통과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주요 개정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 선정 중요사항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취지는요,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에 있어 중요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규약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몇 명 이상일 경우에는 뭐 수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규약에는 있는데 여기 공동주택 관리법에도 이런 내용을 쓰겠다라는 만들었다라는 이 얘기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 안은 제7조 제1항 제1호의 2의 신설입니다. 현재 그 공동주택관리법에는요, 이렇게 1항은 동그라미예요, 여러분. 7조의 1항에 1호에 2가 없죠, 현재는. 이제 2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1에 2 만들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경쟁 입찰할 거냐, 수의 계약할 거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이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받아라. 여러분, 입주자 등은 뭐죠? 입주자는 우리 소유자, 입주자 등은 전세입자, 월세입자 같은 사용자도 말합니다. 자, 중요 사항 내용은요, 경쟁 입찰과 수의 계약인데요. 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 방법, 참가 자격 제한 등에 대해서, 그리고 수의 계약은 계약 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에 대해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이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지금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제 통과를 한 거고, 요거를 이제 그 며칠 동안에 너 의의 있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통과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신고 대비표고요. 이거는 저희 카페에다가 제가 올려놨어요. 요 내용.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조에는 그냥 위탁관리 1항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의 2에 다음 강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입니다. 경쟁 입찰과 수의 계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이제 규약상에 정해져 있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명확하게 기재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꼭 너희가 과반수 동의 받아. 경쟁 입찰과 수의 계약에 관해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라 라는 거겠죠. 왜냐면 이게 이제 개개인이 아니라 모든 입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한 다음에 해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로 공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록을 공고하기는 했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안 제14조 제9항 신설했고요. 현재는 입주자 대표 회의록은 그 공고로만 그러니까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 합니다.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 결과 이거예요 하고 공고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록을 보기 위해서는 청구해야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고요. 300세대 미만은 청구 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어떻게 뭐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모두 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거는 명확하게 아직 그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나중에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개 방법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공개한다. 그러니까 관리규약에서 만약에 우리는 회의록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겠다. 혹은 뭐 게시판에 붙이겠다. 홈페이지에 붙이겠다. 이런 내용을 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이거를 절차와 방법 공개를 청구 공개로 하겠다. 혹은 우리는 공개하겠다.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요거 역시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대요. 요거는 좀 오타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에 이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업자는 위 거를 그대로 실수로 붙이신 것 같죠? 자, 신고 대비표 보면은 현행은 14조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입주자대표 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회의록에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항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 근데 그 방법과 그 절차는 너희 관리규약에 의해서 해라. 대신에 이거는 꼭 공개해야 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회계 교육이 꼭 들어가야 돼 라는 건 없었는데 이제는 회계 처리에 관한 교육도 꼭 포함해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회계 처리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거나 관리비 등이 부정하게 집행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 등 전반에 대한 지식과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사실 이거를 잠깐 가르쳐 드린다고 이분들이 모두 다 알진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다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대표회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 라거나 혹은 요즘은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회계처리 기준에 이런 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하세요. 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신설됐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행과 신고 대비표 보면은 개정안에 구성원 교육이 있죠. 17조에. 근데 이거는 같은데 요 내용 중에서 4회 2에 공동주택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네요. 저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보시는 그 사실은 관리단이나 동대표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강조가 좀 되고 사실 굉장히 필요하죠. 이분들이 회계를 알아야지 뭔가 횡령이라던가 무슨 지금 현재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대표님들 중에 저한테 교육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되게 존경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업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공동주택 회계는.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아야지 그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다.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사님 되게 훌륭하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의무단지라고 하더라도 150세대 이상인데, 150세대 이상인데, 승강기가 있거나, 뭐, 중앙난방이거나, 지역난방이거나, 이런 경우엔 여러분, 150세대라고 하더라도 의무단지였죠. 그런데, 회계감사 의무는 300세대 이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단지이긴 한데 150세대 이상이면서 300세대 미만이어서 회계감사는 안 받는 곳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가 그런 곳들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단지들이 많았어요. 그 문제를 아마도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그 문제를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회계감사 의무화를 한 것 같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요구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한 경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외부 회계 감사를 면제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즉 예전에는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만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회계감사가 의무화됐으며 오히려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과반수가 서면 동의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300세대 예전에는 임의 대상이었다면 300세대 미만은 임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300세대 미만은 의무관리 대상이고요.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그 전에는 3분의 2 이상이 서면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연도만 안 받았잖아요. 과 마찬가지로 300세대 미만 역시 입주자의 과반수가 받지 말자라고 했을 그 연도만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때는요. 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그 사유를 입주자 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회계 등 서류 보관 기간은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서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되고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장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2024년도 1월 1일이고요. 요거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분에 대해서 2024년 1월 1일 날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보관은요. 시행 이후 공포한 이후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이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가 요게 이분이 잘못 썼구나라고 잘못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원래 보관하는 건데 만약에 이 내에라도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는 요때부터 적용하란 얘기네요. 아이고 제가 요거를 앞에 설명드릴 때 오해해서 잘못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요 앞에도 마찬가지로
어, 6개월 경과 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어쨌든 적용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가 오타인 줄 알았더니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 밑에 내용은 확실하네요. 요 밑에는 어쨌든 변경되면 그때부터는 그 내용을 적용해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요거 여러분 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죠? 비의무단지잖아요. 그죠? 비의무단지예요. 근데 이제는 150세대 이상이면 비의무단지인 경우에는 집합건물관리법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고, 의무단지에 관여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겠네요. 그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회계감사 의무 대상이 300세대가 아니라 150세대로 내려갔네요. 그죠? 제가 이거가 언젠간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더 제 생각보다는 빨리 된 것 같습니다. 150 점포, 전유 부분 150개 이상, 세대수 150개, 즉 비의무든 의무든 모두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집합건물에 관련된 비의무 대상인 150점포 이상, 전유 부분 150개 이상은 2023년부터, 의무는 2024년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의무관리 대상이에요, 여러분. 의무관리 대상은 2024년, 비의무관리 대상은 2023년, 전유 부분 150점포 이상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고요.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요 부분이 추가됐다. 이제는 이 관련된 징수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에 관한 건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는 종료일부터 5년, 그리고 집합건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된 것 역시 5년간 보관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자 분쟁 조정 및 재정 대상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 수급인하고 하수급인 간에, 수급인이 또 하도급을 준 거죠. 하수급을 준 거죠.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도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너희끼리 싸우지 말아라. 우리가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같이 조정해서 같이 조정하자.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하자 담보 책임 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동주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며 입주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도모하자라는 의미로 나왔습니다. 하자 심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하자 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은 사업주체 등 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이었는데요. 이제는 사업주체 등 설계자, 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따른 수급인, 하수급인도 포함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거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등이 신청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신고 대비표 있습니다.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그리고 사업 주체 등 설계자, 감리자 및 수급인, 하수급인도 포함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판도라님, 이거는 우리 회계 처리 기준이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안 해도 되는 걸까요? 해야 되겠죠? 공동주택관리법이 변경된 거니까 우리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현재 혹시 뭐 이거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라는 그런 구조 기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변경된 내용들 잊지 말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